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서로가 바쁜 일상에 묻혀서 정이 메마르고 각박해지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삭막한 요즘이지만 여전히 온기를 느끼는 까닭은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함께 훈훈한 정이 넘치도록 무아봉공을 실현하고 생활과 불법이 하나 되도록 실천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참 봉사의 기쁨을 나누고 계신 분이죠. 광주 전남교구 봉공회장과 광주교당 교도회장을 역임한 정타원 유덕정 교도 초대했습니다. 정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교당 교도님과 함께 하니까 왠지 좀 새로운 느낌이 들고요. 저도 광주교당 주임교무로서 우리 교도님을 모시고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큽니다. 정타원님은 요즘 한창 단회 재미가 진진하세요. 여자 신입단 단장을 맡아서 우리 신입단들이 공부하고 또 신심이 커나가도록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여신입단 단장 맡은 소감이 어떠세요? 이제 교구 봉공회장 11년 하고 교도회장 끝으로 그런 단체장 같은 책임을 맡지 않으려고 항상 뒤에서 이제 저도 제 공부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준상 교구장님께서 또 우리 담임교무님께서 하도 교화 대불공 교도 늘리기를 아주 노심초사하시니까 저도 어떻게 좀 한몫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신입교도들을 초창부터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좀 연륜 있는 단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권유를 하시길래 적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그리고 또 제가 신입 다닐 때 그런 지도를 받았으면은 더 이렇게 빨리 원불교에 대해서 더 알지 않았을까 그런 경험으로 해서 네. 제가 신입단 단장을 맡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신입 단원들을 보살펴 보려고 노심초사에 쓰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기 104년 들어서 이제 광주교당이 정례법회를 토요일로 옮기고 뭔가 새롭게 단편성도 새롭게 하고 단원들이 정말 재미있는 교당, 오고 싶은 교당 만들 수 있도록 또 역할을 크게 하고 계신 분이 정타원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신입단들 단장을 맡아서 한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불교 처음 오고 이제 젊은 교도들이 처음 왔다가도 또 발길을 돌릴 수도 있고 아무런 신심 공심이 없는 이 신입 교도들을 어떻게든 주인 맡으려고 주인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뭐 2부 단회뿐 아니라 정말 신입 단원들과 모임도 갖고 교육도 따로 시키고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제가 지금 맡은 신입 단원들이 8명인데요. 그 단원들이 전혀 원불교를 잘 모르신 분들이고 원불교에 처음 와서 이제 입교도 나는 3년 다니다가 입교하겠다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신입단이 됐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지도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도 제가 하여튼 정성 들여서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고민을 들어주고 네. 그 사람들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입교를 미루던 사람들도 입교를 하고 또 새로운 분들도 한 일주일, 2주일 나오다가 한 2, 3주 안 나오면 가슴이 덜컥 내리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간단한 선물이라도 마련해서 혼자 가만히 가서 순교해서 또 고민도 들어주고 그랬더니 차츰차츰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고 저도 이렇게 공을 들이면은 이렇게 감흥이 있구나. 사람한테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네. 이렇게 마음을 열고 훌륭한 교도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밖에서 또 모임도 하면서 고급 식당도 가보고
집에도 가보고 예.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 고민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자기들 스스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러면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좋은 법문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자기 고민들을 말하면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교당에 왔을 때 그 유지비 봉투를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유지비를 어떻게 얼마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하면서 이것은 부담 느끼지 말고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서 내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 이해를 하고 네. 정말 제가 이런 말은 할 말은 아니지만은 교당 몇 년 다니신 분들보다 교당 걱정을 다 하면서 유지비를 그렇게 잘 많이씩 내주고 그랬을 때 아, 교육이 꼭 필요하구나 네. 그런 것을 제가 느꼈죠. 예, 그렇군요. 교도의 사종 의무 네. 가운데에 정말 법회 출석을 비롯해서 네. 또 보훈 헌공 네. 정말 주인 만들기 위한 여러모로 수고를 하고 계시고 또 직접 그 신입 교도들 직장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공을 많이 들이고 계세요. 그 신입 단원 오신 중에 미장원을 하신 분이 계시고 또 피부 관리를 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이렇게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누구나 없이 자기 자신한테는 철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머리 카트하고 파마하고 그런 데를 정말 시내에서 살아도 제일 싼 곳으로 20년을 다녔던 그 단고를 접고 그 신입단원 미장원으로 옮기고 또 피부 관리도 한 번도 그렇게 가서 해본 적이 없었는데 또 그렇게 가서 피부 관리도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아 이런 세상이 또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그렇게 머리를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받으면서 그분들 고민을 들어주고 또 공유를 네. 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더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한 사람들이 더 우리 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을 만들기보다는 그분들 생활이 우리 춘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교도들이 행복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고된 일을 하면서도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우리 예. 신입 교도들은 사실 교당에 처음 오면 아무래도 적응하기 낯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 몇 번 법회를 다니다가 또 그만둘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엄마처럼 또 언니처럼 이렇게 챙겨본 분이 있고 공부시켜주는 분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신고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산종사님 권도편 17장을 예, 꼭 참고해서 기도문, 예. 그것을 외울 때까지는 그냥 읽으면서 그 다음에 자기 가정에 있던 얘기, 내 얘기를 그렇게 해서 꼭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그 신고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더니 예. 그러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예.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하나하나 깨쳐주는 거죠. 네. 이렇게 신입 교도들을 관리하고 불공을 들이면서 우리 정타원님 마음에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네, 저는 그분들이 그냥 지금 세상이 정말 각박하잖아요. 살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격차도 심하고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든지 원불교 교도로 성장하고 우리도 대종사님 교법대로 공부해서 놀 자리에 놓고 안을 자리에 앉고 그랬으면 그런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야지 힘이 길러지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법회도 빠지 말라고 하고 또 그렇게 법문 보내면서 또 풀어서 보내기도 하고 네. 무엇을 물어서 오면은 또 그것을 제 아는 대로 또 제 경험대로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우리 신입단 여자 교도님들이 아마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네. 우리 같은 단원들에게 한 말씀 네. 전해주시죠. 예, 우리 강주교당 신입단원들 정말 단장이 사랑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공부 이 사업 놓지 말고
주인 되시기를 항상 네. 염원합니다. 네, 우리 신입 단원들이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도회장을 비롯해서 또 교구의 본공회장은 물론이고 이제는 다시 낮은 자리에서 신입단 단장으로서 큰 주인 만드는 인재를 키우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정타운 유덕정 교도님. 아마 유덕정 교도님도 그런 신입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럼요. 처음에 원불교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예, 저는 이렇게 제가 친정에서도 칠남매 장녀고 시댁도 칠남매 장손 며느리고 네. 그 남편 위로 누나 하나도 없는 밑으로 여섯 동생들이 있고 정말 시댁이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로 막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냥 어린 마음에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예. 팍팍했으면 또 그랬을까요?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20대 후반에 그 시골에서 계속 한 4, 5년을 살다가 광주로 그때 처음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어렵게 어떤 그 단칸방에서 저 어린 아들 둘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그 지금 우리 광주교당 소산 박태범 동타운 전상명님 시어머님이 저희 내사촌 이모님이시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젊어서 혼자 되셔가지고 사동에 광주 사동에 사시면서 그 우리 교당 종소리가 옛날에는 건물들이 안 높을 때 광주 시내 뭐 시내에 전체 다 다 들렸었죠. 들렸대요. 예. 그래서 당신이 27, 여덟에 하여튼 아들 셋을 데리고 인공 때 혼자 되셔가지고 네. 바늘 싹바지를 해서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키우고 계시는데 새벽이면 그 종소리가 들리셨다요. 네. 그래서 당신이 찾아간 곳이 원불교였대요. 광주교당. 예, 예. 광주교당이셨는데 광주교당 그때는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교도님들도 많고 막 번성하고 그럴 때인데 그렇게 일요일마다 그렇게 좋은 법문을 당신이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상황이 어렵고 그러니까 광주에 와서 네. 어디 거기 광주 근교에 적은 문빈정사란 절을 다녔어요. 저는 이제 무슨 일을 시작하면은 좀 끝을 보는 성질이 있어서 그 그러시죠. 절에를 열심히 다녔어요. 네. 그랬는데 하루는 그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그 절에는 가서 이렇게 설교도 잘 못 알아먹고 그러니까 저는 원불교를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원불교에 가면 일요일마다 법회를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얼마 동안 못 갔는데 또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 그렇게 입교시키는 것이 저렇게 그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네. 그 이모님이 그렇게 네. 저한테 몇 번 오셨던 것을. 네. 그러니까 그 이모님도 그 어린 제가 그렇게 교당에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네. 그래가지고 광주교당을 처음으로 갔었어요. 예. 법회 날, 네. 일요일 날 그 절에를 이제 안 다니면서 그랬는데 법회 이제 이렇게 딱 끝나고 이제 그때는 막 잘 처음으로 가나서 웅성웅성 잘 낯설기도 몰랐는데 하고 낯설기도 그러셨죠. 하고 예. 옆에가 이렇게 2층 법당도 앉았을 때 1층에서 그렇게 법회를 보는데 네. 내 옆에 앉아있는 지금 생각하면 임타원 순영진 법사님께서 막 이런 쌍소문이랑 반야심경이랑 막 줄줄줄 외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외우나 처음에 간 사람이 그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법회 끝나고 일상수행의요법을 하시는데 외우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일상수행의요법 그것을 딱 5조. 예. 그 말을 하는데 가슴이 그냥 멍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원망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감사생활로 돌려? 그러고 그날은 그렇게 의문을 품고 집으로 왔죠. 네. 그래갖고 이제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또 끝까지 이제. 한번 어떻게 생겼는 그때는 이렇게 교전도 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교전도 흔하지 예. 않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발타오님께서 새대기가 왔다고 아주 그렇게 이뻐하시고. 당시 광주 전남교구 교구장님, 교구장님이셨어요. 발타오님이셨어요. 정진숙 예, 목사님. 원기 예. 63년이니까. 네, 지금 열반하셨죠. 예.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막 법회도 안 받고 그때는 기도도 많았어요. 네. 기도도 그냥 1일 2분 3일까지 하고 예. 또 15일 기도 그 날짜에 하고 한 번도 기도도 안 받고 그냥 기도도 가면은 그 1층 법당에 제일 신입교도가 제일 앞에 앉아서 네. 기도를 막 독병집을 그렇게 소리내서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전생부터 대종사님 어디 뒤를 이렇게 따라다녀야 있지 않았나. 인연이 깊으셨네요. 예, 그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사실 가장 어려웠고 좀 앞이 암담했던 시절에 이 원불교라는 종교를 만나서 어떤 돌출구, 어떤 탈출구를 찾았다고 할까요? 그런 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교당을 계속 다니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집에서 또 시댁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우리 이제 남편은 그 제가 결혼 초기부터 굉장히 마음의 가슴앓이를 많이 알아가지고 굉장히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제가 마음의 병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전화만 크게 와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요 남편은 교당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적극 잘 다니라고 후원을 했죠. 아, 예. 예, 오히려 정터니 마음이 좀 예. 편안해지는 것 같으니까. 예,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이제 교당을 발타오님 계시던 그 해에 이제 내년에 가실 건데 올해 네. 교무님들이 지성 교무님이랑 가시고 강순상 교무님하고 허대성 교무님이 오셨어요. 네. 근데 부임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그 순상 교무 평타오님께 딱 합장하고 인사를 하면서 교무님 저 유덕정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광주교당에 오셔갖고 제 이름을 제일 먼저 기억하셨대요. 네. 근데 그 유덕정입니다 할 때 어딘가 모르게 그늘에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더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봄에 이렇게 정월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봄에 전화를 하셨어요. 집에. 그때는 네. 핸드폰도 없고 이제 그렇죠. 집 전화 있을 유선전화. 때 예. 저 교무인데 부교무하고 우리 집에 순교로 오시겠다고. 그때 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제 어린 마음에도 봄에는 이렇게 흰 찰밥을 먹으면 옛날에 어른들이 골이 메워진다고. 건강이 예, 좋아진다고. 좋아진다고. 예. 그래서 제가 얼른 그렇게 막 그 근방에 가서 장을 받아가 나무를 하고 흰 찰밥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우리 집을 순교를 하신 거죠. 네, 부임하셔서. 예, 부임하셔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밥을 진짜 맛있게 자시고, 그래갖고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결혼해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제가 막 다 말씀드린 게, 그 두 교무님들도 막 울고, 저도 울고, 그래갖고 딱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다 어려운 시련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부부간에도 이렇게 화합하고 잘해야 무슨 일이든지 잘 풀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 교당에 열심히 다녀라 그래서 진짜 그때 그 스승님 말씀을 받들고 그대로 네. 지키려고 지금까지 네. 남편하고 그때가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이죠. 벌써. 원기 67년, 68년 그때니까 한 40년 가까이. 됐죠. 네. 그래도 지금도 그때 그 말씀이 생생하고. 그럼요. 지금도 예. 생생해요. 그 가정에서의 또 여러 어려움들을 정말 극복하고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집안 형편이 가난하니까 형제간들은 많고 생활은 안 펴지고 그러니까 그런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다 그런 것이 과정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어리니까 견디기가 그렇죠. 힘들었죠. 예. 그럴 때마다 그래갖고 또 한 번은 이렇게 그때도 제가 그냥 그 푼돈 모은 것을 남편이 생활비로 10,000원 주면 꼭 2,000원을 모았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친구한테 개를 넣었는데 개 깨진지도 모르고
그 개 깨진지도 모르고 계속 개를 넣었어요. 네. 그랬는데 한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친구가 도망을 가불고 개돈은 네. 그때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정도 된데 엄청나니 큰 어마어마한 돈이죠. 금액이었네요. 예. 그랬더니 그때 어머님도 오셔서 계셨는데 진산이 저를 밤에 쫓아내 버렸어요. 남편이. 예, 남편이 쫓아내 버려서 광천동에서. 근데 쫓겨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광천동에서 광주교당까지 걸어왔어요. 네, 그때가 이제 교당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예, 시작해가지고 예. 한 몇 년 다녔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광주교당에 와서 그 우리 지금 들어간 정원 뜰 옆에 돌이 있잖아요. 네. 거기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한밤중에. 예. 또 그래도 교당에 와도 어디도 뭐 교무님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당에서 이제 마음속 거기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친구가 네가 잘 돼서 나를 이렇게 얼마나 좋은 사이였는데 나를 많이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겠냐 하고 저도 이제 거기서 참여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근데 식구들은 저 나간지도 모르고 잠만 딱 푹푹 잘 주무시고 그래서 이제 딱 그 다음 날인데 정말로 근데 기적같이 네. 그 제가 교당 왔다가 한 닷새 만에 친구가 그 돈을 그렇게 붙여왔어요. 세상에. 그래 그런 기적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안 갚았는데 저만 그렇게 딱 갚아주더라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군요. 예. 그렇게 교당에 의지하고 교당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들을 하시고 정말 정진적공을 해오셨어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 당시 그 활발한 교당 활동들. 제가 신입당 가서 3년도 안 됐는데 지금도 잊지 않아요. 17단 단장을 시키셨어요. 네. 평타원님께서. 네. 그만큼 정말 월등하게 또 공부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단장을 시키셨는데 그 단들이 지금 우리 광주교당에 쟁쟁한 벽타원님, 원타원님 다 주인 아주 어른들이죠. 다 그런 어른들을 네. 10명을 저한테 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주 더 저보다 교당을 빨리 다니셔갖고 다 아는데 네. 인자 들어간 제가 사회 볼 줄을 알아요. 지금은 진짜 네. 그 교화단 이렇게 단하는 책이 너무 좋게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도 어떻게 그 단을 그렇게 잘 이끌어서 단합도 잘하고 네. 그 우리 지금 발타원님 네. 효사님 계실 때 제가 단장을 네. 그렇게 맡아가지고 예. 오랫동안 했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렇게 그 단들- 단장 역할을 하면서 어찌 보면 더 주인으로 컸을 것 같아요. 그랬죠. 예, 책임감이 더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30대 초반이고 그러니까 교당에 뭔 일 있으면은 그냥 앞장서서 했죠. 네. 그러니 스승님들이 얼마나 이뻐하셨겠어요. 정말 예쁨을 독차지했을 것 같아요. 스승님들도 이뻐하시고. 각 역대 교구장님들, 네, 주인교님들 어른님들도 모시고. 이뻐하시고. 네. 어른님들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그 예쁜 행동을 하신 건가요? 그 당시에. 말씀하시면 다 해드렸어요. 네,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예, 다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하고 정말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전국 교도님들이 다 보시겠지만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몸도 안 아끼고 그렇게 열심히 했고 또 이렇게 사업도 어떤 교무님이나 어떤 교구장님께서 권하시면 그 일을 저는 힘들어도 꼭 했어요. 네. 그래야 제가 저는 안 먹더라도 그 일을 해야 제가 마음이 편하다는 그런 저를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네. 교단만 잘 되고 이렇게 우리 광주교당만 좋으면은 그런 생각으로 했고 그래서 그렇게 사실 정타원님 뵈면 지금도 뭐 대중교통, 지하철 늘 이용하시지 또는 걸어 다니시거나 뭐 택시 한 번 안 타고 정말 본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철저히 건박하게 하시면서 교당 공종사라면 누구보다 앞서서 실천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우리 진산 이진용 교도님 부군이시기도 하고
또 뭐 어찌 보면 오늘의 정타원미기까지 깊은 내조를 해 오신 분이기도 맞아요. 하셔요. 네. 예. 또 원불교를 항상 응원하고 계시고 네, 큰 또 희사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우리 진사님은 이렇게 원불교하는 그 이후에 이렇게 또 오시게 된 건가요? 어떻게? 예. 그때 그 평타원님께서 그렇게 식구들 남편 유지비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갖고 유지비를 제가 30년을 내줬어요. 교당 못 나오더라도. 예. 네. 한 25년 정도 내고 교구장님들이나 이렇게 새로 부임해서 오시면은 남편이 꼭 그 어른들 제일 처음에 그렇게 꼭 공양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도 아주 좀 법회 나왔으면 항상 염원을 하셨죠. 예. 그랬는데 과사님께서 부임하셨어요. 예, 과산 김현 예, 교구장님. 김명 교구장님 그 이제 그 교무님 팀들이 부임을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또 그날 저녁에 이렇게 또 이제 어떤 모임이 식사를 있었어요. 또 네.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앉아서 이제 두 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사장은 정타원이 무엇을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 행복해할 것 같아요.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구장님이 예, 진사님께. 예, 과사님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과사님께서 정타원이 뭔 보석을 사준들 좋아하겠소, 좋은 옷을 해준들 좋아하겠소. 내 생각에는 법회 봐준 것을 제일 행복해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과사님 저렇게 말씀하신 뒤 법회로 참말로 나올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 딱 이렇게 일요일이 됐었어요. 이렇게 교무님들께서 이렇게 커버 있는 교전도 선물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교전을 딱 모셔놨는데 네. 그 교전을 나를 주면서 자기는 이제 어디 목욕하고 교당을 갈 테니까 그 교전을 좀 갖고 가래요. 목욕 재개하고 네. 법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그래갖고 법회를 나왔어요. 아. 그래갖고 이제 유지비 봉투를 가져가서 제가 냈던 것에 이어서 몇 배를 냈고 그야말로 자기 것을 다 가져다가 그렇게 다 이제 스스로 자력으로 네. 예. 꼭 그렇게 하고 참 그렇게 되기까지 물론 이제 교구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또 정타원님의 끊임없는 공이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막상 법회에 이렇게 탁 스스로 찾아서 오시니까 정타원님 어떠셨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냥 감동이었죠. 감동. 네, 그래갖고 저도 이렇게 이제 사업도 하고 이렇게 정말로 무슨 일이든지 마음 먹은 대로 교당 다니면서 네. 정말로 사심 없이 공중사를 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벌써 진리가 응감을 하신 것 같은 그런 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정말로 해마다 승승장구를 했죠. 네. 저 사무실도 회사도 사업도 번창하고 예. 그랬을 때 이제 본인도 그런 줄을 알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법회를 좀 도와주고, 잘 예. 다니면서 네. 법포를 타서 그 법포 불러주는 것이 제가 소원이었어요. 이사장 그런 것보다는 네. 예, 누구 아빠 여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불교 법포. 예, 법포를 좀 언제 법포를 타서 법포를 좀 불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동안에 이제 다 저를 돌봐줬던 그런 거나 그동안에 이제 그분 앞으로 내가 꾸준히 또 사업 성적이 또 있었고. 꾸준히 사업도 예. 하고 좋은 일도 이렇게 많이 예. 해서 정말 다른 분들보다 법포가 빨리 나왔죠. 네. 그래갖고 보배 진짜 진산으로 나왔을 때 보배진의 진산. 예, 아. 제가 너무 감동했죠. 네, 얼마나 맞아. 정말 기뻤을까요? 예. 그 이후는 이제 진사님, 진사님 정타원님, 예. 부부가 아니지만 예. 그렇게 법호를 서로 부르면서 예. 공부하면서 예. 정말 교단에 대한 거 제가 말만 하면은 항상 그냥 왜 그렇게 했냐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잘했다고 하고 어째 그런 생각을 했냐고 하고
그 신앙생활 초기에 이제 앞서 일상수행요법 5조 네.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지 않은 법문이 크게 와닿아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제 이렇게 네. 감동받고 실천하려고 노력해 오셨고 또 쭉 신앙생활하면서 원불교 교리가 또 더 크게 와닿고 또 특별히 또 관심 가는 그런 어떤 신념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일상수행의요법 9조까지도 그렇게 항상 마음에 새겼지만은 저는 이제 그 대종경이나 정전이나 정산용사법어나 다 그냥 어디 한 군데도 뭐 마음에 안 쓰이는 곳이 없지만은 저는 솔송요론으로 제 공부체를 잡았죠. 예. 솔송요론을 항상 사람만 믿지 말고 법을 믿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보로 믿을 다른 사람의 그런 점을 말하지 말고 내 걸음을 너무너무 그 솔송요론 갖고 항상 제가 아침 저녁으로 대조하면서 제 자신을 채찍질을 했죠.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성품을 거느리고 네. 늘 성찰하고 예.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아주 죽기로서 요긴한 하려고 하고. 법문인데 그리고 솔직히 어떤 이렇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은 힘도 들고 아깝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옳은 일이거든. 죽기로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한다고 내가 죽겠냐. 그러고 또 치사하고 또 치사하고 그렇게 하면 치사도 자꾸 옳은 방법으로 치사를 하면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사력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는 옛날에 광주교당에서는 교리학교를 일주일에 막 3일, 4일 그렇게 했는데 경산 성사님께서 영산대 그때가 총장님으로 계실 땐가 교수님으로 계실 땐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경산 성사님께서 하루 그 교수님들도 이렇게 쭉 같이 오시고 그런데 경산 성사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신 사막을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그 녹음 테이프를 거의 테이프가 낡아서 달아질 정도로 해서 그 사막에 제가 딱 토가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 경계가 왔을 때 그렇게 멈춰라. 그런 너무 쉽게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 요 살아가는데 지표가 됐고 언제나 제가 그리고 어떤 경계가 있으면 항상 사막을 들이대서 치사를 하는 거죠. 제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원불교 수행의 근간이 되는 사막 공부를 실생활에서 늘 대조하면서 공부해 오셨군요. 그렇게 정말 알뜰하게 살뜰하게 신앙생활하고 수행하면서 강진교당을 새롭게 이제 봉부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세요. 어떻게 광주교당에서 강진교당과는 또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 이제 저희 그 시댁이 강진인데 다른 군에는 공, 해남 다 교당이 있는데 강진에만 교당이 없는 거예요. 당시 아직 교당이 설립되기 이전이었네요. 이전이었죠. 그래서 항상 저도 강진에가 교당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강진에가 교당이 생긴다고 해서 정말로 기뻤죠. 그래갖고 강진 교당이 군청 앞에 장소는 진짜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농협 창고였어요. 강진 교당이.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오셨던 교무님들이 정말 고생하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조인수 교무님, 장타원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10년 동안 계시면서 그 강진 교당을 그렇게 지어놓고 가셨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가면은 일요일 날 법회를 보고 가면은 이제 뭔 밤만 좀 색다른 거 해도 교무님 오시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항상 거의 막 오셔요 집에를. 그러면은 그랬는데 한 번은 광주로 손편지가 왔어요. 정타원님께. 그러니까 보니까 조인수 교무님이더라고. 편지를 장장 5장을 쓰셨어요. 아이고, 편지를 보니까 이제 제가 강진교당을 짓고 싶은데 창립주도 없고 강진교당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는데 힘이 좀 돼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장문의 글을 아주 세세곡절 쓰셨더라고요. 그 교무님으로서는 정말 또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남편한테 이제 그 편지를 읽어 보이고 이제 둘이 차에 가면서도 강진을 가면서도 강진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이미 강진교당 설립에 우리가 큰 예. 몫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연구하셨군요. 연구하고 예. 이제 둘이 의논도 하고 항상 그 양반은 저 이렇게 진사는 승낙만 하지 어떻게 해서 한지도 제가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네. 항상 잘했다거나 그렇게나 예. 말한 사람이 예. 이제 돈을 해서 목돈을 딱 내 손에 쥐어주든 안 했거든요. 항상 그러면 저는 그 생활비를 타서 이렇게 전략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했지. 네. 그래갖고 이제 교무님을 이제 둘이 가면서 어떻게 하자고 해갖고 교무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네. 정식으로 오시라고 해서 교무님 제가 이만저만 해서 3천만 원 정도는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주 막 큰절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교무님 그러시지 마시라고. 네. 이거 다 우리 일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도 어떻게 예산 세운 대로만 됩니까? 그렇죠.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고 그래갖고 그 교무님 말씀은 강진 교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신협에다 보증을 세워서 대출을 받아서 교당을 지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시지 말고 이제 보증을 우리 진산이 서준다고 네. 그렇게 이제 그래도 신협에서 돈 내서 많은 빚을 내서 네.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그 약속한 액수는 해줬는데 일이 절반도 안 끝나서 또 다시 해드리고 예. 정법사님 표창 받고 봉부식 때. 네, 정법사님 예. 표창 받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가 또 문익한 대안학교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강진에. 인수교무님 계실 때 거기에 네. 법회 보시면서 그러면 항상 거기를 또 1년에 한 번씩 장학금을 그렇게 네. 주시고 네. 강진교당에 힘이 돼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죠. 네, 얼마나 그 교무님으로서도 힘이 되고 고맙고 네. 지금 이렇게 강진교당을 오며 가며 볼 때마다 뿌듯하고 든든할 것 같아요. 강진교당이 그렇게 아이고 교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항상 네. 그냥 우리 강주교당 주인이지만 아이고 강진교당도 항상 마음이 쓰이고 예. 진산 유지비를 한 재작년까지 내주시고 예. 그 문익한 학교 장학금도 네. 거의 10년 넘게 그게 강진 일을 하도 교무님들이 애쓰시니까 네. 발벗고 해주셨죠. 근데 이제 다 예. 놓고 그러니까 어찌하면 그 교무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교당 공사에 합력할 것인가 자나깨나 우리 진사님과 정타님 그것이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교당을 넘어서서 교구의 일까지 또 교구뿐 아니라 총부 전체 원불교의 모든 공사를 십시일반 또는 크게 적게 힘하는 대로 합력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타원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뭐 해외 여행을 가거나 그런 일은 드물지만 우리 해외 교당의 봉불식에는 또 빠짐없이 가셨단 말이에요. 네. 예, 뭐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네. 여러 봉불식에 함께 하셨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냥 여행은 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서원 세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외교당 봉부를 한 번가 두 번가 그러니까 다른 여행 할 필요가 없구나. 해외교당 봉불 때 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교당 그쪽이 어떤 상황인가도 보고 그래서 해외교당 봉부를 아프리카 남미까지 네. 거의 원다르마 센터 아주 예. 안 가본 데 없이 봉불은 다 갔던 예. 것 같아요. 네. 태국으로 해서 예. 그래서 갈 때마다 이렇게 우리 법이 이렇게 정말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하루빨리 우리 대종사님 교법이 이렇게 온 세계에 퍼져서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흥하듯이 우리 원불교 법으로 그 고해에서 헤맨 모든 중생들이 정말 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항상 네. 그런 마음이고 해외교당을 이렇게 갈 때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가서
가지고 갔던 옷 같은 것도 다 한쪽에다 누구가 갖다 입든지 누구 가져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비누 같은 거랑 다 옆에다 생활 필수품들. 예, 놔두고 그러고 오고 정말 좀 저도 그런 전생에 어떤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예. 욕심이 봉사와 없이. 나눔의 뭐 네. 달인이신 거죠. 예, 전생부터 또 독일 베를린 교당 봉부식 네. 때도 함께 가시고 사실 해외 교당에서는 봉불식을 한번 할 때마다 정말 큰 힘이 들고 국내에서 함께 합력하고 와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해외 곳곳에 봉불식에 참여하고 또 합력하고 이런 일들은 정말 너무나 개인적으로도 큰 일이고 교단적으로도 정말 큰 봉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 교당, 여러 기관 가운데 지금 이렇게 좀 정말 가슴에 제일 오래도록 남아있고 가슴 뿌듯한 그런 봉불식 현장이라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정말 그 동유럽을 제가 여행도 잘 안 했는데 동유럽은 친구들하고 갔다 온 지가 3년도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동유럽 저 베를린 교당 봉부를 한다고 그때 이제 우리 덕타원님께서 1억을 김영덕 교도님. 예, 예. 1억을 희사하셔가지고 베를린 교당 봉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도님들도 많이도 가시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구장님, 전사님, 금타원님이랑 이렇게 가시게 되면서 이제 금타원님께서 회장님 가시면 안 돼요. 저는 갔다 온 지가 3년도 안 됐는데 해외를 한 번 가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어떻게 2번을 또 간다냐고 3번을 거절을 했어요. 뭐 못 간다고. 이덕윤 교부님. 예. 예.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갖고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진사한테 저렇게 교무님이 같이 가서 좀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교무님이 하시자간 일을 안 하면 쓰겠냐고 10번을 갔어도 갔다 오라고. 진사님이. 예. 네. 10번을 갔어도 갔다 와야지. 그러면 못 쓴다고. 그래서 또 세상에 동베를린을 5년 안에 2번을 똑같은 코스를 하고 갔었어요. 네. 그래갖고 가서 그렇게 보고 그냥 해외 교당 가면은 무엇이라도 다 내놓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네. 그래서 그냥 또 다 싸가지고 예. 먹는 거 입는 거 네. 할 것 없이 예. 정말 베를린 교당에서도 큰 힘이 됐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리고 그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거기 봉불식 때도 정말 감동이었어요. 네. 해외 교당 봉부를 가면은 아프리카 오지에 예. 그동안 예.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에서 네. 꾸준히 또 지원을 했었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철저히 아끼고 전략해서 해외 교당들을 도와야겠다는 그런 자각이 한 번씩 다녀오면 예, 또 생기게 딱 그 되죠. 소명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내 자신한테 더 철저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개인이 쓰고 입고 예. 먹는 것은 철저히 아끼면서 네. 정말 교당 공중사에 합력하려는 마음이 더 커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타원님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활동을 또 남다르게 크게 펼쳐 오셨어요. 이 자원봉사, 봉사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남 복지관을 우리 교구에서 그 불화 받아가지고 네, 광주 전남 예, 교구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복지가 잘 안 될 때 한 20년 전 그 정도니까 네. 그때 선타원 유성일 법사님이 교구장님으로 계실 때 그것을 우리 아빠가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그 독거 가정을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연을 맺어갖고 네. 다니는데 제가 다닌 집은 그 아빠하고 5살, 7살짜리 남매가 있는 집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 집을 그렇게 다니면서 아주 발 디딜 곳이 없이 쓰레기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청소해놓고 먹을 것 해놓고 오면서 아빠가 네. 자기가 건강이 좋아져서 돈을 벌면 저를 제주도를 구경시켜 준대요. 고마워서.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갖고 항상 건강만 하고 술도 조금만 먹고 그러라 했더니 그 다음 달에 갔더니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애기들만 있고. 네. 얼마나 그래갖고 안타까웠을까.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을
책 같은 것도 신발 같은 것도 제가 항상 사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할머니 댁으로 가고 네. 우리는 이제 우리 교당 같은 경우는 하남 복지관을 이렇게 저희 기관에서 불화받아 가지고 우리 교도님들이 전체가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봉사를 한 계기가 그 네. 봉공회하고 더 이렇게 결속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봉공회에 교구 봉공회에 적극 합력을 하게 되고 그렇죠. 드디어는 교구 봉공회 회장님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 봉공회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이 시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특별한 그런 삶의 이야기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금까지 광주 전남교구 봉공회장과 광주교당 교도회장을 역임한 정타원 유덕정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정타원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